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첫날 가장 뜨거웠던 상임위는 역시 법사위였습니다. 그동안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대에 세우겠다, 선서도 시키고 나가면 동행명령 발부하겠다 엄포를 놨었죠. 오늘 조 대법원장 국회에 나왔습니다. 관행대로 인사 말만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요. 법여권 법사위원들 90분간 대법원장 앉혀놓고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증인대에 서진 않았지만 모욕 섞인 비판도 들어야 했고, 야당은 대법원장을 감금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9분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국정감사장으로 들어가는 조희대 대법원장. 전례대로 인사말을 한 뒤 이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데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기습 질의를 시작한 겁니다. 친일 사법이다. 사법 내란이다. 그 중심에 우리 조희대 대법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자신을 합성한 피켓까지 나오자 조 대법원장은 순간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개입 의혹을 직접 캐물었습니다. 대법원장님,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90분간 묵묵히 말없이 국감 상황을 지켜보던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39분 정회 시간에 자리를 떴습니다. 최혁진 의원이 피켓을 들고 떠나는 조 대법원장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위해 오늘 국감 끝자락에 돌아올 계획입니다. 지금 이석하시는 걸까요? 예, 나중에 마무리 말씀할 때 필요한 부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여권 공격의 시작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이었죠.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며 문제없는 판결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관은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 단호했습니다. 박지원 기자입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국정감사장 발언대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 담담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간 인사말엔 최근 여당의 압박에 대한 반박이 조목조목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본인뿐 아니라 직위원 판사 등 법관들을 국회로 부르는 건 사법부 독립훼손이라며 반박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여당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삼권 분립은 초등학교 때 배운 기본이라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그 교과서에서부터 이제 상권 분립, 또 사법부 존중, 그리고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갖다가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저희들도 원한다는 말씀을. 천 행정처장은 대법원장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법부 수장이라는 지위에서 최소한의 존중과 예우를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원입니다. 오전엔 조희대 대법원장, 오후엔 바통을 이어받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을 두고 종일 부딪혔습니다. 조미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침묵을 이어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을 내놨다는 겁니다. 대선 한복판에 대선 개입을 하는 그 대법원 판결이 왜 사상 최단 시간에 이루어졌냐. 제1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것을 번개불에 콩을 볶아 먹듯이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향해 당시 대법원이 2심으로 돌려보낼 게 아니라 아예 유죄로 확정지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장님이 왜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이런 논란을 만들었을까? 파기자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출마 못하게 했었어야죠.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대통령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꼬았습니다. 변호인들은 다 있는데 지금 피고인 어디 갔습니까? 이재명 피고인 나오십시오. 조 대법원장이 퇴장한 이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민주당 간의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확실히 국민의힘 내란당 편 든 게 맞구나 이런. 사회적으로 이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해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특히 이 사건은 이제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가 되었고 2심에서도 이제 4개월 지나서 판결했던.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재판 5개를 재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왜 멈춰진 겁니까? 5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다가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용기 있게 나서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 이름을 좀 빗대서 희대의 국감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런 적이 없었어요. 대법원장 불러놓고 그죠? 네, 맞습니다. 작년 찾아보니까요. 조희대 대법원장 지난해 10월 7일 국감에 나왔습니다. 인사말 마친 후에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이석하셔도 됩니다. 말 듣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밤 10시 넘어서 돌아와 마무리 발언을 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주당이 인사말 뒤 이석이랑 관례를 깨고 질의응답도 요구해서 1시간 반 동안 여당의 질타를 받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뭐 민주당이 증인 때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건 또 안 했어요. 예.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 오늘 취재해보니까요. 조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 만류에도 출석을 고집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 존중과 종래 관례를 어길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조 원장 관례대로 인사말만 하고 증인 선서 안 하고 질의응답도 안 했습니다. 상권분립 훼손, 전례 만들 수 없다는 본인의 명분을 지킨 겁니다. 행정부 수장 대통령도 입법부 수장, 국회의장도 국감 증기는 안 하잖아요. 이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 왜 안 했냐 이렇게 또 법조계에 물어보니까 대법원장이 국감에 나와서 특정 개별 재판에 대해 지침 주는 언급은 안 된다. 그래서 과거에도 안 나온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민주당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준 겁니까?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증인은 아니고 참고인 자격으로 앉아있어요. 민주당이 봐준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당초 보면은요. 조 대법원장 증인 선서 안 하면 이석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요. 조 대법원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질문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성서를 거부하다 보니 최대한 답을 하라 이런 차원에서 참고인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참고인과 달리 증인은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선 오늘 민주당이 국감에서 지지층에 우리가 조 대법원장 혼냈다고 보여준 게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90분간 앉혀놓고 각종 좀 조롱도 있고 엄청 비판을 막 대법원장 앉혀놓고 하던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방금 앵커가 조롱이란 말을 했는데 오늘 조요토미 히데요시 사진 꺼내들면서 조 대법원장을 조롱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 유튜브 살펴봤더니요. 진정한 투사다, 사이다 발언 최고다 이런 강성 지지층 응원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진중권 교수가요. 개딸 정치가 사법부까지 잡아먹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현 좀 질문이 좀 그런가요? 대법원장과 민주당 중에 어느 쪽이
이긴 거예요? 지금 이거 탁 충돌했었잖아요. 승자 없습니다. 양측 모두의 상처만 남겼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는 피했지만 1시간 반 동안 국회에 무자비한 공격 당했습니다. 판사들도 오늘 국감 지켜보면서 정말 자괴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1시간 반 동안 앉혀는 왔지만 증인 채택해서 원하는 답변 받아내는 데는 실패했죠. 결국 대법원장을 국감의 증인으로 불러내는 당초 구상이 무리였다는 걸 자인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남희 선임 기자 살펴봤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 8개 상임위에서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요. 어땠을까요? 예상대로입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수위의 말이 오가다 멈춘 상임위도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 회의장에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 사진을 띄웠습니다. 조희대는 흔들고 김현지는 숨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애지중지 김현재라고 합니다. 국회가 합의하면 나온다고 했는데 국회가 합의해 줍니까? 양심 있으면 손을 들고, 양심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보세요. 자, 사법부의 민주당, 그 위에 김현지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김 실장이 화두로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유엔 대사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입니다. 문고리 권력을 망친다. 십상시가 설치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김현지, 차지훈 이렇게 연결되는 삼각 커넥션 의혹은 국민들에게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정쟁용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혹은 누구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한번 불러서 산자위 국정감사는 심지어 중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계약 과정을 두고 고성과 막말이 오갔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칼을 들이대면서 야 윤석열 말고 이름을 윤싼똥으로 바꿔. 그러니까 덥석 바꾼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쌓아놓은 똥을 치워야 되는 입장에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자,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별도로 수사 지시를 하면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백혜룡 경정을 수사팀에 넣으라고 했죠. 임은정 지검장에게 수사를 보강하라고도 하고요. 백경정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압력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사실이라면 정치판을 떠나겠다. 반대로 대통령은 뭘 걸겠냐고 역공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마약 수사에 관여했다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드러나면 전 다 던지겠습니다. 정치 안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이 정치 바닥을 아예 떠날게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배수진을 쳤습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판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앞서 백혜룡 경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내외와 한동훈 법무장관, 이원석 청장이 주도했다. 백혜룡 제압에 실패하니까 그때 한동훈 검찰을 동원한 거예요. 한 전 대표는 백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려다가 써라. 그러면 그 얘기가 맞다고 공인해 주는 거예요. 백혜룡 씨 거짓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인해 준 이재명 대통령은 뭘 걸 겁니까? 백경정의 수사팀 파견 형식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 외압을 받은 피해자 보고 수사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계엄 수사 저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장동 수사 김만배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유동규를 대장동 수사팀에, 김성태를 쌍방울 수사팀에, 조명현을 법카 유용 수사팀에 파견하라는 지시라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대통령이 어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야권에서는 위법한 수사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지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거라며 문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세관 마약 외압 의혹 관련 엄정 수사 지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를 지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대통령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일단 위법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명백히 검찰청법 제8조 위반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격려하지 않은 직접 수사 개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발표한 대통령 지시공지입니다. 대통령의 지시 대상이 검경 합동수사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인 걸 야권이 문제 삼은 겁니다.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시 대상이 법무부인데 공지에서 단순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검찰이 아닌 법무부에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사 외압 폭로 당사자인 백혜룡 경정 투입을 지시한 데 대해선 백경정이 당사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나 있으니 잘하고 있는지 검증하기는 오히려 더 쉽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오후 대검찰청에 수사팀 증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숨진 양평 공무원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을 수사하라며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복 입고 국회에 분향소도 차렸는데요. 경찰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자필 메모와 경찰이 확보한 유서가 동일한지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폭력특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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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상복을 입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 공무원을 추모하며 특검을 압박하는 겁니다. 뒤이어 향한 곳은 국회 앞. 이번엔 근조 리본을 달고 직접 차린 분향소에서 차례로 묵념하고 헌화합니다. 국회 사무처가 설치를 반대하자 전 의원들이 돌아가며 분향소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만든 참사이므로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국회 내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의힘은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CCTV와 조서를 요구한 데 이어 오늘은 야간 조사 동의서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특검에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간 조사에 대해서 본인 동의 받았습니까? 받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동의서를 공개를 해주십시오. 김건희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고 숨진 공무원이 특검의 진술 회유와 어려움을 토로하는 녹음 파일도 있다며 특검 압박을 이어나갔습니다. 고장관한테 1차적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그 녹취 사항이 USB로 해가지고 지금 변호사한테 가 있습니다. 진술서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특검은 모든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의 시신을 국가수로 보내 부검하고 유서와 자필 메모에 대한 필적 감정도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용산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이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특검은 이 영상이 일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의 방조 혹은 가담한 정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 10분 용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들어옵니다.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이 손에 계엄 관련 문건으로 보이는 종이를 들고 쳐다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옷 안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읽는 모습도 보입니다. 3분 뒤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이 나와 손가락 4개를 펴 들어 보입니다.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경호처장에게도 숫자 4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내란 특검은 손가락 4개가 국무회의 개최까지 부족한 정족수 4명을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밤 10시 12분 다시 접견실로 돌아온 김 전 장관이 펴든 손가락이 한 개로 줄었습니다.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국무위원들이 일어나 말리지만 정족수가 채워진 뒤에는 윤 전 대통령을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는 게 특검 측 설명입니다. 영상 속에는 뛰어들어오는 김 전 장관에게 한 전 총리가 직접 서류를 건네는 모습도 보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밤 10시 42분,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향해 전화하는 듯한 손짓을 하는데 특검은 경찰과 소방당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라고 시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전 총리를 향해 무언가를 따지는 듯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모습도 담겼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국무회의 후 부서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늘 재판에서 자신은 비상계엄의 전체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우선 첫째로 그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재생된 CCTV 영상은 원래 32시간 촬영분이지만 특검은 재판용으로 약 20분 길이로 편집해 재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민주당은 부산시도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시도 없이 부산시가 일찌감치 청사를 폐쇄한 걸 그 근거로 들었는데요. 부산시가 반박하는 당시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계엄 당일 밤 11시 20분쯤 청사를 폐쇄했다며 부산시를 비판해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시보다 일찌감치 폐쇄해 내란에 동조했다는 주장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진상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청사 폐쇄 전 행안부의 협조 요청을 받은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가지고 출입문 폐쇄와 그리고 출입자들 통제하라는 지침이 와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당직실로도 별도로 통보되고 있나요? 지금은 제가 급해서 유선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추후에 전달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일단은 메시지나 이런 거 뿌릴 건데 지금 급해서 먼저 좀 유선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화 시각은 밤 11시 15분. 행안부 지침에 따라 5분 뒤 청사를 폐쇄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하명을 받아 국민의힘 소속인 부산시와 서울시를 콕 집어서 표적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 지시를 따랐다는 게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납치돼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소식입니다. 채널A는 숨진 학생과 같은 조직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사망 직전까지 피해자가 어떤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상세히 털어놨는데요. 먼저 김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고문받고 숨진 대학생을 지난 7월 만났다는 A씨. 자신도 감금 상태였지만 숨진 학생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좀 날카로운 동기로 맞아가지고 다리 한쪽 무릎은 살이 벌어져서 뼈가 보여있었어요. 목부터 종아리까지 팔다리 다 피멍이었고요. 대학생이 아프다고 했지만 병원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 친구가 계속 한국말로 아픕니다. 병원 좀 보내주세요. 물 한 캔 잘 먹고 잠 많이 자면 금방 회복해. 대학생의 상태가 악화돼 호흡 곤란이 왔지만 물밖에 줄 게 없었습니다. 숨을 못 쉬겠어요 형들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며칠째 반복되니까 아니, 그러면 엎드려 있든지 어떻게 자세를 바꿔서 숨을 쉬려고 노력을 해봐 막 물 주고 이제 그랬는데 쇼크 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옮길 때 본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외국인 3명이랑 제가 부축해서 1층 픽업 트럭에 태웠어요. 차에서 벌써부터 몸이 충돌어져 있었어요. 현재 제3국으로 탈출한 A씨는 숨진 대학생이 돈 세탁에 동원됐고 한국에서 범죄 수익이 일부 사라지자 공모를 의심받아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피해자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는 장면도 포착됐는데요.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핵심 용의자 2명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두 중국 국적인데 이 중 한 명은 2년 전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에도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배유미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박모 씨. 필로폰을 강제로 흡입하는 모습입니다.
박 씨의 사인이 고문으로 밝혀진 가운데 마약을 강제로 흡입시키고 이 영상을 촬영한 핵심 용의자 리모 씨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검찰은 앞서 박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았지만 리 씨와 또 다른 한 명은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리 씨는 2년 전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무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 13명에게 필로폰에 섞은 음료를 나눠준 사건 당시 필로폰 국내 공급책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캄보디아로 박 씨의 출국을 유도해 구속 기소된 홍모 씨는 같은 대학 선배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또 대포통장 모집책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확대 중입니다. 팀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단은 어떻게든 재발급하라 해서 다 재발급하고 나가던 게 좋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20일 박 씨의 부검을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합니다. 숨진 박 씨 외에도 경북 상주를 비롯해 광주와 대전, 대구 등에서도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행을 유인하는 불법 취업 사이트들이 우리 청년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텔에서 숙식을 하며 월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는데요. 김지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객센터 지원 업무를 할 직원을 구한다는 게시글입니다. 호텔에서 숙식을 하며 주 6일 근무에 월 450만 원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지가 캄보디아입니다. 불법 해외 취업 알선 사이트에 오늘 오후 올라온 글입니다. 대포통장용 계좌를 고가에 매입한다며 계좌 주인이 프놈펜에 다녀오면 1,300만 원을 준다는 글도 오늘 올라왔습니다. 대학생 감금 고문 사망 사건이 국내에 알려졌지만 이런 구인글은 끊이질 않습니다. 기자가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구인글을 올린 사람에게 대우 등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시세는 8%고요. 기본급 2,000입니다. 몸만 오라며 당장 내일 출국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시작하면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내일도 올라오실 수는 있어요. 그냥 본인은 이제 와가지고 물기만 하면 돼요. 신변 안전을 걱정하자 외출도 가능하다며 안심시킵니다. 캄보디아 감금 피해자들 상당수가 이 사이트를 거쳐 취업한 걸로 전해집니다. 거기에 구인 부신란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총 10명이라 그러면 그거 보고 온 친구들이 5명에서 6명 정도. 고수익이 가능한 해외 일자리라는 유혹에 청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조활동 벌이고 있는 오창수 선교사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시아노크빌 교민회장 오창수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가면 여권과 전화기부터 빼앗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범행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통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취업 사기에 속아서 캄보디아 오게 되면 캄보디아 포체통 국제공항에 내리게 되는데 저도 사실은 작년부터 알았지만 거의 납치를 하다시피 데리고 가더라고요. 봉고차가 와서 그 봉고차에 한 3-4명이 타고 있고 이렇게 봉고차를 타는 순간 바로 구타가 시작되면서 핸드폰과 여권을 뺏고 바로 그냥 팔려버 나가는 그런 루트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럼 구조에 나가시는 거세요? 주로 구조는 낮에는 못하고 밤이나 새벽 시간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거기 웬치라는 곳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나라의 작은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을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제가 그 웬치 문 앞에까지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하는 거죠. 시간도 잡고 또 여의치 않으면은 또 새벽에 잡고 새벽이 아니면 또 동떨 때 잡고 해가지고 초단위 분단위를 또 다투어가면서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감시가 상당한데 그러면 탈출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일까요? 보통
개개인마다 상황이 틀립니다. 어떤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밥도 먹을 수 있도록 가끔씩 허용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아예 밖을 전혀 못 나가게 만들고 그 안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마치 가축 기르듯이 사육하듯이 이렇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탈출시키기가 참 힘들지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구조하신 사례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글쎄요. 제가 구조한 일보다 구조하지 못한 일들이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 실패 중에 있는 친구들이 2-3명이 있고 그 친구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구조할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 한 친구는 지금 저랑 연락이 엊그저께부터 끊어졌어요. 아마 탈출하는 계획이 새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도 뺏기고 지금쯤 아마 구타를 당하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또 이게 수상한 일자리 공고인데도 청년들이 고수익이란 말에 이제 혹한다는 거잖아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절대 대한민국 일반 직업 없는 청년들에게 동남아에서 1,000만 원 아니라 500만 원도 줄 수 있는 자리 없습니다. 제가 있는 이 시아누쿠빌은 카지노 도시이기 때문에 카지노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 있어요. 월 셀러리가. 카지노에서 돈 잘 버는 사람들도 1,000불, 2,000불을 버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청년들한테 누가 10,000불을 주면서 일을 시키겠습니까? 다 사기 사건이나 취업 사기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최대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 기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에 벌어졌던 2년간의 전쟁이 종지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양측이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전원을 교환하는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지옥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본인과 가족들 얼마나 좋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현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오늘 오전 8시 이스라엘 인질 7명을 태운 흰색 적십자 차량 3대가 차례로 하마스 기지를 빠져나옵니다. 주변을 둘러싼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제야 전쟁이 끝났다는 듯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같은 시각 이스라엘 텔아비브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일명 인질 광장에 모여 뉴스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기뻐하며 박수갈채를 쏟아냈고 해변가에는 협상을 중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납치됐던 아들의 모습을 2년 만에 영상통화로 확인한 어머니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현지 시각 오늘 오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협상 1단계를 이행하면서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이 2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1차로 7명이, 3시간 뒤 13명이 각각 석방됐습니다. 이들은 접경 지역으로 이동한 뒤 건강검진 후 텔아비브로 이송될 계획입니다. The hostages will then be driven to forces inside of Israeli-controlled parts of Gaza and then transferred to the Re'im base in southern Israel, where they will then reunite with their families.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마치자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2,000명을 석방했습니다. 수감자들은 버스에 탄 채 이스라엘 인질들이 석방되길 기다렸고 가자지구 안에서는 하마스 대원들과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수감자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휴전 협정이 발효되면서 인도적 지원이 확대돼 하루 약 600대의 구호 트럭이 가자지구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이번 석방 협상을 중재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연신 전쟁은 끝났다고 강조했는데요. 곧 평화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등 중동 종전 행보를 이어갑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이 착륙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은 표정을 지은 채 주먹을 쥐고 계단을 내려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미리 현지에 와 있던 트럼프의 맏딸 이방카 부부가 웃으며 트럼프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트럼프의 중동 순방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후 비공개 일정으로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의 가족을 만났고 이스라엘 의회도 들러 방명록에 아름다운 날, 새로운 시작이라고 서명했습니다. 이어 연설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이스라엘로 가는 전용기에서 전쟁은 끝났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The war is over. Okay, you understand that? It's been centuries. I think people are tired of it. Yeah, the ceasefire is going to hold. JD 벤스 부통령도 미군을 가자에 직접 보내는 일은 없다며 미국 대통령이 세계 리더가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며 트럼프를 치켜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이집트로 이동해 압델 파타 LCC 대통령과 세계 2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중동 평화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휴전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30대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바로 위층에 사는 일가족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경찰은 층간소음 갈등에서 비롯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 순찰차들이 출동해 있고 과학수사대원들도 분주히 오갑니다. 오늘 아침 이 아파트 16층에서 일가족 3명을 태운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하자 30대 남성 주민이 탔고 그 직후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계단입니다. 계단벽에는 손자국처럼 보이는 무늬가 남아있는데요. 흉기로 공격받고 다급히 피신하면서 생긴 혈흔으로 보입니다. 습격을 당한 40대 부부는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부부의 딸도 찰과상을 입는 데 그쳤습니다. 이웃 주민이 문을 열어줘 피해자 가족의 피신을 도왔습니다. 문짝 열어봤는데 때마침 우리 아기가 튀어나온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다행히 또 나왔어.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문을 닫아.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남성은 피해자 가족의 바로 아래층에 사는 주민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은 위층 일가족이 이사 온 뒤부터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분쟁은 있었다고 했더라고요. 이사 오고 나서부터 시끄럽다고 했다. 경찰은 치료 중인 피해자를 조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네,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가 SUV와 충돌한 뒤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결국 운전자는 숨졌는데요. 빗길에 미끄러진 걸로 보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 갑자기 25톤 트레일러와 흰색 SUV가 충돌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트레일러는 가드레일을 뚫고 교각 아래로 추락합니다. SUV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한 바퀴 돌더니 겨우 멈춰섭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와 SUV 충돌 사고가 난 건 오늘 낮 12시 50분쯤. 대교 아래로 추락한 트레일러 운전자 4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SUV 운전자인 50대 남성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사부사 방향으로 운행 중에 충돌을 했고 빗길이랑 좀 영향이 있나요?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망사고 중 화물차 사고가 절반이 넘고 치사율도 일반 차량보다 1.4배 높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제한 속도보다 20에서 50% 감속 운행하고 안전거리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이래서야 찝찝해서 배달시키겠습니까? 배달기사가 한 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배달 음식을 몰래 먹다가 적발됐는데요. 위생장갑을 끼고 치킨을 꺼내 먹는 모습이 음식점 사장에게 딱 걸렸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건물 입구 계단 앞에 젊은 여성이 비닐장갑을 끼고 서 있습니다. 나무젓가락으로 치킨 조각을 집어들고 있고 계단에는 배달용 치킨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뭐 하세요? 그 저희 건데 그걸 왜 드시고 계세요? 방금 가져가셨는데. 치킨집 주인이 다가가자 급히 음식을 내려놓고 장갑도 벗습니다. 치킨을 주문한 손님들에게 먹다 남은 치킨을 받은 것 같다는 항의를 받자 배달기사의 뒤를 밟아 음식 먹는 현장을 적발한 겁니다. 이 기사는 과거에도 떡볶이를 배달하다 거리에서 꺼내 먹는 모습이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회수돼가지고 제가 지금 가져가는 건데요. 자체 회수하라 그래가지고. 음식점들은 배달 도중 음식이 줄어들까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피해업소는 이 사건 이후 치킨 배달 상자에 뜯으면 티가 나는 안심배달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세트가 붙이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샀어요. 오늘부터 이제 이걸 나가는 거예요. 횡령 혐의로 입건된 배달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 서울 한강벨트, 마포, 성동, 광진이 규제 지역에 포함될 거란 관측이 높게 나오는데요. 그러자 규제 전에 빨리 사자, 막차 수요는 들끓고 집값은 더 오르고 있습니다. 유천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내년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김현우 씨는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는 소식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마음에 둔 아파트가 규제 지역에 포함될 경우 대출 한도가 축소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출이 한 4억 정도 필요한 상황인데 규제가 나오기 전에 좀 빨리 결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씨처럼 규제 시행 전 매수를 서두르는 수요가 몰리면서 최근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거래량은 한 달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규제하기 전에 미리 매수하려고 추석 전에 많이들 전화 왔었죠. 가격 상승세도 가파릅니다. 서울 성동구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는 추석을 사흘 앞둔 지난 4일 22억 9천만 원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사이 2억 4천만 원 오른 겁니다. 또 다른 한강벨트 지역이죠. 이곳 마포구의 단지들도 호가가 1억 원씩 뛰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급매물은 거의 사라졌고 규제로 막히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려는 매도자가 늘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실거래된 금액보다는 5천에서 1억 정도 더 원하시긴 하시고. 정부는 오늘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잡아야 한다는데요. 민간 재건축 공급이 왕도라며 대규모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서울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찾아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김동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 음마 아파트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오르는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밖에 없다. 빠른 공급이 왕도다. 음마 아파트는 강남에서도 가장 빨리 진행되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노후 단지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일정을 단축해 평균 18년 6개월 걸리던 사업을 12년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마 아파트는 2030년 착공을 시작해 2034년 준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음마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가 처음 적용되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역세권이 주거 환경이 좋은 거죠. 그런 곳에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는 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관건입니다. 용적률 완화로 655세대가 늘어 49층 규모 5,893세대로 재탄생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428세대는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강남권을 비롯해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의 재건축 속도도 높여 2031년까지 31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는데 맑고 푸른 하늘은 온데간데 없고 장마처럼 비가 계속 내립니다. 게다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번 주 내내 비가 이어지고 그친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야생화로 가득한 도심공원.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몸이 절로 움츠러듭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8도,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기온은 15도까지 떨어져 얇은 패딩 입은 시민도 보입니다. 작년 이맘땐 높고 파란 하늘 아래 가을 정취를 만끽했지만 올해는 새까만 비구름 아래 우산을 받쳐들 뿐입니다. 추석 연휴부터 일주일 넘게 장마 같은 날씨가 청명한 가을 하늘을 삼켜버린 겁니다.
비까지 오니까 사실은 우울해서 그럴수록 마음을 밝게 하려고 예쁜 꽃을 보고 하늘을 쳐다봐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푸른 하늘은 안 보이네요. 좀 아쉽죠. 아무래도 뭐 만호를 보고 싶고 했는데 달 구경 못해 좀 아쉬운 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 내내 토요일까지 비가 계속 온다는 겁니다. 온난화 습한 공기를 북상시키고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그 사이에서 형성된 비구름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서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비가 그치는 일요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다음 주 서울 최저 기온은 7도까지 내려갑니다. 낮 기온도 16에서 17도로 겉옷 없이는 추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최근까지 늦더위가 기승이더니 가을 장마 후 가을과 겨울 사이로 바로 건너뛰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경량 패딩이 뜨고 있습니다. 이 트렌치 코트나 재킷 대신 경량 패딩이 뜨는 이유, 우영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패션 브랜드 매장. 1층 매장 전체가 온통 경량 패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손님들은 다양한 색의 경량 패딩들을 직접 꺼내보고 사이즈가 맞는지 걸쳐보기도 합니다. 반소매부터 후드가 달렸거나 조끼 모양까지 스타일도 다양합니다. 가을도 짧아지고 바로 추워지는 시기라 경량 패딩이 가볍게 입기도 좋고 자주 입을 것 같아서 사러 왔어요. 최근 한 달간 한 온라인 스토어의 경량 패딩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일부 제품들은 벌써부터 품절됐습니다. 과거에는 간절기 룩으로 이런 긴 트렌치 코트나 재킷이 유행이었는데요. 네, 최근엔 가볍고 얇아서 이렇게 활동성이 좋고 또 디자인까지 갖춘 경량 패딩이 인기입니다. 간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데다 다양한 아이템과 겹쳐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인기 요인입니다. 간절기부터 한겨울까지 활용도 높게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겨울이 본격 오기 전 일교차가 큰 간절기에 얼리버드 아우터가 새로운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위고비다 마운자로다 요즘 비만 치료제 인기죠. 그런데 어린이, 심지어 임신부에게도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습니다. 투약 기준은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 된 현장을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성지로 불리는 병원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10대 때 받을 수 있긴 한 거죠. 학생이어도 되는 거죠, 그럼? 네, 가능은 하신데 저희가 뭐 나이에 따라서 크게 뭐 제한이 있는 거나 그런 거는 아직은 없는데. 만 18세 미만에게는 처방 금지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까지 비만 치료제를 처방한 사례는 69건이었습니다. 역시 처방 금지인 임신부에게도 194건 처방했습니다. 비만 치료와 무관한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투약 허가 기준인 체질량 지수 검사도 없이 그냥 처방해준답니다. 부인과 진료는 따로 안 보고 그냥 위고비 처방만? 네, 그것만 가능하세요. 위고비랑 마운자로 처방하고 있고. BMI 30 안 넘는데 괜찮나요? 저희 안 해요. 그거 검사. 위고비 진료 보러 오셨다고 하면 그냥 일반으로 진료 보시고 한 대 맞고 가시는 거예요. 무분별한 처방은 비만 치료제 남용과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중국에서 새 차가 중고차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과잉 생산으로 남아돌자 멀쩡한 새 차를 중고차로 싸게 내놓는 겁니다. 이런 저가 출혈 경쟁을 두고 네이쥐안이란 신조어까지 생겼다는데 세계를 가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중고차 시장입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를 문의했더니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0km 중고차를 문의하자 판매상은 취재진을 몰래 인근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주차된 중고차 10여 대는 내부 포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새 차입니다.
주행거리는 121.8km. 판매점에서 주차장까지 이동한 것이 전부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남아도는 전기차, 이른바 0km 중고차들입니다. 지난해 중고차 시장에서 80만 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딜러는 기자에게 호객행위까지 합니다. 과잉 공급인 걸 알면서도 업체 간 실적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멀쩡한 새 차를 중고차로 판매하는 겁니다. 타격은 고스란히 신차 판매점에 돌아갑니다. 베이징의 한 전기차 판매점입니다. 지난 8월부터 2달 넘게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지난해에만 4,400곳, 올해 상반기엔 1,200곳의 판매점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존을 위해 눈물의 할인 경쟁도 합니다. 한때 500곳에 달했던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는 과잉 생산과 적자로 줄폐업해 현재는 3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저가 출혈 경쟁을 뜻하는 네이쥐안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뒤늦게 과도한 출혈 경쟁 단속에 나섰지만 현지에선 업체들의 연쇄 도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중국의 수출 통제, 미국이 관세 폭탄으로 맞서면서 미중이 또 강대강 대치를 보였죠. 에이펙 정상회의 앞두고 미중 회담 깨지는 거 아니냐 관측도 나왔는데 돌연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향해 강인하고 똑똑하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매번 이런 식인 트럼프를 두고 현지에선 조롱 섞인 반응도 나왔는데요.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동 순방을 위해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Look,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He's a very tough man. He's a very smart man. He's a great leader for their country. 트럼프는 앞서서도 SNS에 중국은 걱정하지 말고 다 잘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어하지 해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유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틀 전까지 히토류 수출 통제 범위를 넓힌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과 기싸움을 이어갔고 경주 에이펙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돌연 태도를 바꾼 겁니다. Have you canceled your meeting with President Xi? And No, I haven't canceled, but I don't know that we're going to have it. 현지에서는 트럼프가 겁을 먹고 물러선다는 뜻의 타코를 또 보였다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CNN은 트럼프가 다른 사례들과 유사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관세 발언 이후 시중 2조 달러가 증발하며 급락했던 뉴욕 증시는 회복 조짐을 보였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11만 달러 선까지 반등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사태가 주택과 건물을 덮쳤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선 제단 위에서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몰상식한 일이 있었는데요. 교황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옆 돌로 쌓은 옹벽이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거대한 양의 흙모래가 차량들을 집어삼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중국 산시성의 주택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주민 17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폭우로 이 지역에서 잦은 산사태가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뒤 흑산이 조금씩 흘러내리더니 한꺼번에 쏟아지고 건물은 흙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한순간에 붕괴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인도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새로 문을 연 호텔과 인근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건물 붕괴 전 입주민들이 대피해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성스러운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성당 안 한 남성이 제단 위에서 바지를 내린 채 소변을 보다 경비 인력에게 끌려 내려갑니다. 이곳은 세계 가톨릭의 중심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현지 시각 10일 오전 성당 내 고해의 제단에서 벌어진 일인데 현지 매체들은 레오 14세 교황도
이번 사태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바티칸 측은 해당 남성이 정신 이상자라고 밝힌 가운데 현지 매체는 교황이 성당 보안 체계를 재점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페루의 한 마을이 대형 화재에 휩싸였는데요. 이 마을 위로 폭죽이 터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이 대형 화재로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이 급속도로 번지며 마을 전체를 삼키는 순간 갑자기 마을 위로 형형색색의 폭죽이 연이어 터집니다. 화재 현장 근처에 무허가 불꽃놀이용 폭죽 창고가 폭발해 멀리서 보면 마치 축제가 열린 것처럼 보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현지 시각 그제 페루 수도 리마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최소 4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불탄 집들만 100채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목조 건물이나 판잣집이 밀집해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Que sientan que el Estado está con ustedes.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불이 폭죽 창고에서 시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한 주차장에 갑자기 경비행기 한 대가 날아와 차들과 충돌합니다. 충격으로 폭발이 발생했고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As they're nurse, a plane just crashed. Ran around the corner and just seen a giant ball of fire and smoke. 현지 시각 어제 일어난 사고인데 경비행기 탑승자 등 최소 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비행기 추락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 최대 30, 호남 최대 50mm의 비가 이어지고요. 동해안은 최대 80mm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20도를 밑돌며 쌀쌀했는데요. 내일은 조금 올라 서울 20도, 광주 25도 예상됩니다. 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다 주말에 그치겠는데요. 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 7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